자, 코로나 걸리지 않고 뭐 열심히 공부들 하죠. 자, 오늘 이제 9장 그 경영학 전체 그 관리 과정 시스템 속에서 이제 마지막 챕터 경영 통제와 경영 정보 시스템, 우리가 보통 이제 MIS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챕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진도 나가기에 앞서 여러분한테 우선 확인해야 되죠. 교재를 한번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이 책은 가이드북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두꺼운 볼륨의 경영학 원론책이나 아니면 각 강론들을 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위 맛배기 차원에서 경영이라는 것이 뭔가의 정도의 맛만 보는 단계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도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매 주마다 여러분한테 과제를 주고 과제를 받고 해서 내가 크리틱 평가해서 여러분한테 다 전송을 했는데 근데 대학생이 되면서까지도 담당 교수가 이렇게 매번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 구조, 이건 좀 뭐 잘못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에서 공부를 해야 모든 내용들이 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온다. 그럼 내가 수시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다 아니면 앞으로 사장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경영에 관련 부분들을 쳐다보면은 사실 많은 흥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큰 회사의 경영, 우리 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죠. 그 세계적인 그룹인데 그것은 그 켄터키 프라이드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정년 퇴임해가지고 고향 가서 진짜 닭튀김집을 하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를 운영하는 큰 회사가 됐죠. 또 뭐 맥도날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많은 회사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진짜 구멍가게 수준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자꾸 부도 쌓이고 경영의 어떤 노하우도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 서울 그 신당동이라는 곳에서 소위 그 쌀집 그 배달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그룹을 일으킬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쌀집에서 배달권 하다가 거기서 돈 좀 모여가지고 자동차 정비소 같은 걸 하다가 현대자동차도 만들게 된 거예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쌀집 하던 사람이 쌀집 그거 하다가 폼목정 같은 거 하다가 오늘날 삼성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큰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어떻게 먹고 살겠지 하고 하는 거하고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계학 배우지만은 정수영 씨 같은 사람이 지금 이북이죠. 옛날 그 강원도 통천에서 자기 집에서 쌀 판 그 소 한 마리 판 돈을 가지고 도망쳐 가지고 서울에 와서 쌀집 배달부 역할을 하면서 종로 2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종로 2가 예전에는 회계 부기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회계학을 배운 것이 최초의 경영학 공부예요. 경제학 공부고 그것이 자산이 돼서 오늘날 현대건설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뭔가 의욕에 불타서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장부터는 제가 레포트를 걷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방법들을 내가 습관시켜 주려고 매주 체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레포트를 체크해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진짜 하기 싫어서 억지로 레포트를 내가 A 플러스를 평가한 사람도 여럿 있지만은 D나 F까지 평가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자신에 대한 평가지 내가 여러분들은 뭐 미워하거나 뭐 공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나 A 플러스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고 만약에 뭐 C나 D 이런 평가를 받은 친구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9장부터는 매주 하는 과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고 나한테 꼭 굳이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경영통제와 경영정보 시스템은 5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영통제 의의와 표준, 통제 절차와 유형, 경영통제 주요 기법, 정보와 정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과 통제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 통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정확한 표준 단위, 표준이 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이게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 국가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에서 좋은 틀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게 한 2200년 전 BC 250년경의 사람인데 이때 이미 그 도량형에 대한 표준을 이 사람이 통일을 기했습니다. 도량형의 통일을 기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이제 그 통제 그리고 또 이제 경영관리 우리가 행정조직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조직의 기본은 이 진시황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글도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경영통제의 의의와 표준. 자, 경영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컨트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어감이나 느낌에 별로 좋지 않죠. 남이 뭐 감시라고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통제를 자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인간의 유형이도 자가가 했던 타인이 했던 통제를 하지 않고는 자기가 목표로 한 바를 달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적당한 통제, 지나친 통제는 간섭과 스트레스를 쌓게 되지만은 통제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되도록 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쪽으로 잘 가고 있느냐를 처음부터 또 중간 단계까지 쭉 그리고 결론까지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또 반영하면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경영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통제라고 하는 것은 경영계획의 실행된 업무의 성취 수준이 그 계획에 근거한 기준 또는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서부터 실행 결과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편차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밝히면서
그 시정하는 일체의 관리 활동을 우리가 경영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통제가 아니라 그냥 맡겨놓는다면은 누구나 잘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번 에이전시 프로블럼도 좀 들었었죠. 그런 문제가 있고 항상 경영상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하고 또 기계하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저 앞에서 여러 번 봤었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예정대로 실행을 하면은 뭔가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죠? 결과치가 잘 이루어져서 목표와 부합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목표와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 편차, 실행 결과와 계획과 편차를 책정하고 차이가 나면은 뭐 플러스적인 차이와 마이너스적인 차이가 다 있겠죠. 이것을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함으로써 결국은 목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통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결과를 평가하는까지도 다 통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여행 얘기는 우리 책에 좀 써 있었죠. 여행 가기 전에 준비물들을 쭉 확인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통제 활동이에요. 가끔 공항 앞에 가지고 아이고 여권이 없는데 뭘 분실했는데 하면 이거 여행이 다 망가지는 거죠.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어디에 가방에 뭘 챙겼고 뭘 챙겼고 이런 것들 확인해봐야 우리가 여행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목표한 바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를 따져봄으로써 우리 계획이 잘못됐다, 아니면 목표가 잘못됐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해년도 시정 조치도 하지만 다음 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또는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겠죠. 자, 통제의 중요성. 방금 설명한 데서 이미 다 나와 있지만은 조직 목표의 달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즉 계획화, 조직화, 지휘에 있어서 이런 경영 과정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화 단계에서 피드백, 그러니까 결과를 평가해서 그 피드백에 의해서 환류 정보라고 그러죠. 이거에 의해서 다음 년도의 목표라든가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은 또 한번 내가 보여줄 겁니다.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서의 권한임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밀어주면은, 권한을 위임해주면은 그 하부 단계에서 잘 하고 있는가를 항상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부서는 권한 위임을 해놓고 통제를 하면은 자기는 뭐예요? 상급자는 보다 좀 창의적인 일, 비반복적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권한 위임해주고 자기는 보다 미래, 창의적인 일, 이런 일을 해야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장이 돼가지고 맨날 직원들 머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청소가 어떠니 이런 잔소리를 해가지고는 그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하위자한테, 부장이나 과장이나 대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보다 더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수출을 어떻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또는 기업 환경이 복잡해짐에 있음에 따라 통제 활동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는 환경 요인까지 해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